자, 오랜만에 수업하네요. 교과서 164쪽 증권 부분입니다. 오늘은 증권이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164쪽 재료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줄만 밑줄 치겠습니다. 자, 증권의 의미와 증권시장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증권이 뭔지 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증권의 이해, 증권이 뭔가 하는 게 나오는데요. 증권의 의미, 자, 증권에다가 빨간 네모 치겠습니다. 증권이란 유가증권을 줄임말이다. 유가증권에서 유가를 뺀 거죠. 그럼 유가가 뭐냐 하면 유자가 있을 유자고요. 가짜는 가치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증권,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종이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종이, 나타내는 종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일정한 재산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증권 안에는 금전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교과서 왼쪽에 조그맣게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자, 금전증권이 뭐냐 하면 금전은 돈이잖아요. 그죠? 종이로 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인데 얘가 돈처럼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표와 어음입니다. 돈처럼 내가 물건 사고 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증권이라고 부르고요. 상품증권은 저 상품이 내 거다 하는 증서예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선화증권 기억나나요? 배에 물건이 실려 있으면 이 선자가 배선자인데요. 이 화자는 화물 화자예요. 배에 있는 화물이 내 거다라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는 증권이 맞고요. 창고증권은 저 창고 안에 든 물건이 내 거다라는 증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본증권이라는 건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데 어떤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그 돈 투자한 만큼 내게 권리가 있다라는 뜻의 증서예요. 자, 오늘은 요번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증권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시장 요 세 번째요. 주권과 채권 등을 자본증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하고 채권만 우리 지금부터 배울 거다. 요 앞에 나오는 두 개는 이제부터 잊고 있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긴 주식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주권이라고 하나 돼 있는데 주권을 다른 말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라 하기도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권리 뭐 이런 뜻으로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증권시장 넘어갈까요? 증권시장은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업이 필요한 돈을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 방식으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증권시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증권의 발행자, 그러니까 아마 기업이겠죠. 기업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의 투자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사람. 이 증권회사나 유가증권시장의 중개에 의하여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을 투자하는 우리가 증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증권을 처음 발행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 하고 한번 발행된 주식이 계속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한다고 배운 기억 나나요? 자, 일반적으로 이 유통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도 이제 뭐 특별한 한두 가지 빼고는 늘 증권이 왔다 갔다 거래되는 기업이 처음 발행하는 거 말고 왔다 갔다 거래되는 것을 증권시장이라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발행시장
발행시장 얘기는 이제 아마 오늘 나오면 다 나올 건데, 이 이제 증권을 처음 발행할 때 발행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발행 주체고요. 이제 국가도 발행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국공채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어떨 땐 주식을 발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죠. 어떤 특수은행도 주식을 발행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발행하면 누가 사냐면 투자자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팔기가 힘드니까 이걸 인수하는 기관이 있어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차차 배울 겁니다. 은행이나 이건 알죠. 자금운용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 사람들이 발행한 주식을 한꺼번에 다 사요. 다 사 인수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팔면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되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사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이제 증권시장에 기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보세요. 자, 파란 밑줄 증권시장의 기능. 첫 번째는 산업자본의 조달 기능.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해 주는 기능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투자 수단의 제공. 내가 돈이 있는데 은행에 묵혀놓을 게 아니라 투자해서 뭐 이익을 남길 방법이 없을까 할 때 사용하는 수단. 뭐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소득의 재분배.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업이 우리한테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말이 돼가지고 기업이 장사를 잘했어요. 잘하면 이제 여러분 회계 시간에 배우듯이 재무제표상에 이익이 남게 돼요. 단기 순이익이 남죠. 그 단기 순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배당으로 나눠주면 결국 소득이 이득이 기업한테서 투자자한테로 다시 분배가 된다라고 해서 소득의 재분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시장의 기능은 저 위에 빨간 거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주가는 기업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은 수익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기업과 B기업이 있어요. A기업은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이익을 못 남겼어. 마이너스예요. 그에 반해서 B기업은 영업성과가 좋아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럼 이제 이게 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A기업의 주가가 막 떨어져요. 영업을 못하고 배당을 적게 받으면 주가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B기업은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은 A기업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B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돈이 더 말하자면 영업을 잘하는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돈이 이동해요. 자, 마지막으로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정부가요. 재정정책을 쓰고 싶어요. 돈을 좀 국가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풀거나 하고 싶을 때 이 증권시장을 이용해서 국공채를 발행하는 그런 역할로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65쪽 아래쪽에 보충학습 보이나요? 자, 보충학습에 보면 증권 발행시장,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할 때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자, 첫째 줄에 빨간 밑줄 칩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가 투자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빨간 줄 칩니다. 발행에 따른 위험 부담과 사무 절차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하면 직접 발행,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간접 발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냈는데 공모라는 건 뭐냐면 공공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를 모집하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걸 공모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불특정 다수로 50인 이상한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러다 보니까 이 불특정 다수가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봐 의무적으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게 해요. 말하자면 우리 기업은 괜찮은 기업입니다라는 신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시장, 우리 증권거래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요. 그 대신에 한 사람이 많은 걸 못 사게 돼 있어요.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 명이 다 살 수 없어요. 잘못하면 뜬금없이 내가 너무 싫어했던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을 다 사버려가지고 우리 회사의 핵심 주주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모,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은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특정 개인이나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투자 신탁한테만 팔아요. 아무한테는 안 팔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 괜찮아요 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서 잘 챙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 싶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되지 않게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나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한도 없이 경비를 절감하고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모집할 때 말하자면 기업이 쉽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게 돼요. 자, 다 줄칠 수는 없고 여기다가 파란 네모 쳐놓고요. 공모는 자기가 직접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 모집할 때는 보통은 다른 증권회사에 맡겨요. 그래서 직접 안 해서 간접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모는 사적으로 모집할 때는 몇 명한테만 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도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로 직접 발행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여기까지입니다.